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기사를 잠깐 보실까요? 장교양기관 4개 단체, 연차휴가 선지급 행정처분 부당. 또 하나 더 보시면 연차 선지급 수천만원 환수, 이것이 포용복지인가요? 자, 연차 선지급이라는 용어가 모두 나오고 있죠. 지금부터 이 내용이 무엇이고 장교양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연차휴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고 모르더라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차휴가라는 건 본래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연차휴가 제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본래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는 입사 첫 해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고 1년의 기간을 근무하고 난 이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해서 이 15개의 연차를 본인이 필요하거나 휴가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첫 1년간 연차가 없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2017년도 중순쯤으로부터 기억이 되는데요. 연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1개월 개근하게 되면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도록 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지금은 아예 없는 개념이지만 과거의 월차라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 만근 시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간 근무하시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아는 내용이실 텐데요. 오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바탕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2017년도 법 개정 전에는 신규 입사 시 연차가 아예 없었고 현재도 한 달 만근했을 때 한 개씩 연차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은 입사 초기에는 연차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장에 신규 입사한 직원이 가정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정말 중요한 일이 발생해서 연차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일반적인 직장이라면 사업주가 연차를 미리 선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사업주가 허가를 해줘야 가능한 것이지만 정말 급한 일로 연차가 필요한 직원에게 원리 원칙대로 딱 잘라서 안 된다고 거절하는 사업주는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저도 직장 생활을 했을 당시에 입사 첫 해에 연차가 없어서 1년 뒤에 발생되는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연차휴가라는 제도가 결국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것이고 근로자가 꼭 필요한 때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요. 이렇게 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선지급해주는 것은 사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주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일반 직장과 다르게 종사자 개개인마다 월 기준 근무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2월달은 기준 근무시간이 1인당 144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가 일반적이니까 나누어 보면 이번 2월달은 18일의 근무를 이행해야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종사자가 이 기관에서 근무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되는 거죠. 만약 이 시간만큼 근무하지 않는다면 인력 배치 기준에 위반이 돼서 급여 비용이 환수되거나 심할 경우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들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월 기준 근무 시간이 중요하지만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분명 종사자들이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휴가가 꼭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일자로 입사한 한 어느 종사자가 매일 성실하게 8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그달 말일 점심시간 이후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고요. 당연히 이러한 상황이라면 급히 위독한 아버님을 보기 위해 업무를 중단하고 가는 것이 정상적이죠.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고 가면 되겠지만 아직 한 달 만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종사자에게 오후 근무 4시간에 대해서 연차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종사자의 아버님은 결국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돌아가셨다면 경조사 휴가로 처리가 되었을 텐데요. 바로 이 예시는 얼마 전에 한 기관의 시설장이 국민청원을 올린 내용의 일부입니다. 장교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비용을 청구해서 운영이 되어지죠. 그래서인지 일반 회사와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를 미리 선지급하는 것에 대해 사실 근로기준법이나 노무와 관련된 행정 분야에서는 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배려해주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될 리가 없겠죠.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연차 선지급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가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월 기준 근로시간을 다 채워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단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근로자의 입장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장교양급여가 어르신들에게 잘 쓰이게끔 하기 위한 의도라고 많이 양보해서 좋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종사자 입장에서는 공단의 연차 선지급 불인정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건강보험공단의 문제는 이 점이 아닙니다. 기관은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을 장교요양공단 업무 관련 프로그램에 당연히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연차를 입력하게 되면 실제로 연차가 있던지 없던지 그냥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두었습니다. 즉, 이 같은 법적인 내용을 모르는 기관장이나 대표자는 근로자를 배려해서 선연차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선연차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공단은 왜 전산 입력창에는 연차를 입력하게끔 놓아두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많은 기관들이 수년간 공단의 전산 시스템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해온 부분입니다. 하지만 거의 10년 넘게 이 문제를 그저 방치해왔습니다. 전산 시스템 수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왜 수년간 문제를 방치해왔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국민청원의 내용과 같이 건강보험공단은 전국의 많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급여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함정을 파놓은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선연차 지급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잘 모르고 수년간 직원들을 위해서 선연차를 지급한 기관들이 적지가 않은데요. 특히 연차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수년간 선연차 지급을 해준 것을 문제 삼아서 해당 기관의 장을 부정수급으로 몰아세우고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급여 비용을 환수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연차 선지급은 많아봐야 며칠 정도인데 왜 수천만 원 이상의 환수 비용이 나오는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루만 연차를 선지급하게 되어도 그 달에 지급되는 가상금 등이 전체가 무효가 되어버리게끔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날 하루만 환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달 전체의 급여 비용에 문제를 삼는 것이죠. 이런 연차 선지급 사례가 몇 년간 쌓이게 되면 환수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공단 전산 프로그램 상에서 처음부터 연차가 없는 직원은 연차 사용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었다면 이렇게 모르고 실수를 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요. 결국은 건강보험공단은 일부러 이런 함정을 파놓고 많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수년간 방치했다가 모아서 거액의 환수를 노리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운영 방식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장기요양 관련 협회나 단체, 각 기관들이 한 목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단의 문제를 제기하자 올해부터는 공단 전산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연차가 없는 종사자는 연차를 프로그램상에 넣을 수 없도록 개선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로 어렵지도 않은 문제를 왜 공단은 방치하면서 전국의 수많은 기관들을 힘들게 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우리 기관의 종사자 분들도 최소한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교양기관에 입사했을 때 기관에서는 왜 선연차 지급을 해주지 않는지 알고 계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기관의 이야기이고 제가 방문 요양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죠. 분명 근로자와 사업주의 매끄러운 관계를 위해서는
또한 근로자의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선연차 지급을 해주는 것이 마땅히 좋은데, 기관의 운영자 입장에서는 작은 선연차 지급이라는 사건 하나가 기관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종사자 입장을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장교양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들이나 이제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기관을 운영하는 많은 시설장 및 대표님들께서는 물론 다들 잘 알고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연차가 없는 종사자가 부득이하게 평일에 휴무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그냥 평일에 근무를 넣지 마시고 쉬게 하신 다음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기관의 사정에 맞게 변경해서 근무를 수행하게끔 조정하시는 것이 기관을 지키고 근로자의 연차 사용의 권리를 지켜주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